사실 이제 유소가 잠깐 황제 자리에 있었지만 요거는 거의 3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이 유준이 4대 황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효무제 유준은 아버지를 죽인 유소와 유준을 용서할 수 없다 하면서 두 형을 죽여서 그 머리를 저작거리에 내걸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형을 죽이고 난 다음에 형의 식구들, 그러니까 형수, 조카들을 너희도 같은 죄인이다 하면서 채찍으로 마구 때리고 더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상처에 독주를 부어서 고문을 한 다음 모두 죽여버립니다. 자, 그리고 유소와 유준이 살던 집을 허물어서 연못을 만들어 버리고요. 그들을 지지했던 일당들을 모두 죽여 그 시신을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갔던 무당 엄도육 생각나시죠? 엄도육과 그 일당도 모두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황제가 된 효무제 유준은 430년 유일용과 묘해남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어렸을 때 굉장히 총명해서 책을 읽으면 한꺼번에 읽고 내용을 이해할 만큼 굉장히 똑똑했고, 자, 이렇게 문무에 모두 재능이 있었다면 아버지가 굉장히 사랑해줄 만도 한데 유일용은 뭔가 꺼림칙한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유준을 별로 총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변방 지역인 팽성을 수비하게끔 하고 있어서 변방에 나가 있었는데 이 마침 유소와 유준이 아버지를 죽이고 유소 스스로가 황제가 되자 이 두 형제를 격파하고 황제가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황제가 된 효무제 유준. 자, 어렸을 때 굉장히 똑똑했다 하고 문무를 경비했다고 하니까 현명한 황제가 되었을까요? 이 유송은 앞서 말한 초대 황제 유유와 유일용을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속된 말로 개차반이에요. 자, 효무제 유준은 문무를 겸비했음에도 현명한 황제가 되지 못합니다. 자, 일단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어떤 위험을 다 없애버려야 되니까 이 남은 동생들 있죠. 권력을 하나하나 빼앗아서 다 죽여버립니다. 자, 그런 와중에 459년 여섯째, 그러니까 유일용의 여섯째 아들 유탄, 그러니까 황태자가 될 뻔했던 유탄이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간발의 차로 황태자가 되지 못했으니까 스스로도 굉장히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유탄은 효무제 유준이 황제가 되었지만 신하들이 그러니까 막 거짓으로 헐뜯는 말 이런 거를 듣고 소인을 등용하고 무고한 자를 죽이고 음란한 행위를 한다. 그래서 내가 처단하리라 라는 이유를 들어서 광릉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러자 효무제 유준은 감히 이놈이 하면서 유탄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을 다 색출해서 그들을 죽이는데 그냥 인사만 나눠도 죽여요. 그래서 이때 죽은 유탄과 가까웠다는 이들이 1000명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유탄이 반란을 일으켰던 광릉은 이 유준에게 함락당하게 되니까 당연히 유탄도 죽임을 당했고 유탄의 어머니 은씨 그리고 유탄의 처도 모두 자결을 하게 됩니다. 유준은 이렇게 유탄을 죽였지만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유탄 너는 내 형제가 아니다. 너는 황족이 아니야. 이러면서 그 유씨지만 뜻이 다른 유씨로 바꿔서 유탄을 황족에서 제명시켜버려요. 그리고도 분이 안 풀렸던지 그 광릉 사람들 다 유탄 지지했던 거 아니야? 그러면서 광릉 사람을 전부 다 죽이라는 명을 내립니다. 이때 이 전선에서 총지휘를 맡고 있던 심경지 장군이 그 성인 남자들은 지지를 했을 수 있지만 미성년인 애들은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살려줍시다 해서 이 미성년 남자애들은 겨우 목숨을 구했고요. 그리고 이 광릉에 살고 있던 여자들은 다 전리품이 돼서 군인들에게 하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광릉에서 죽어나간 사람이 3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잔인한 모습을 보인 효무제.
거기다가 방탕하기까지 했는데요. 일단 할아버지 유유가 지은 소박한 궁전, 이 황제의 위엄에 어울리지 않아 하면서 아주 호화로운 신궁을 짓고 나무를 더 멋지게 꾸미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나무에 비단을 감아서 꾸미는 등의 사치를 하고요. 그리고 새로 지은 그 멋진 신궁에는 어울리게 아름다운 여인들을 또 데려다 놓지요. 예쁜 여자를 발견하면 귀족이나 평민이나 가리지 않고 무조건 자신의 여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효무제가 얼마나 방탕했던지 이거는 그냥 소문이긴 하지만 자신의 생모까지 범한 폐륜적인 황제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시 이 효무제 유준이 어머니의 처소에, 그러니까 한밤중에 어머니의 처소에 종종 들렸는데 워낙 이 효무제가 정상적이지 않은 황제다 보니 밤에 엄마랑 뭐 할까? 엄마랑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소문까지 나돌았던 겁니다. 일단 이런 소문이 나돌게 된 이유는 이 효무제가 실제로 근친상간을 했기 때문이에요. 유준의 숙부 유의선에게는 딸이 4명 있었는데 이 딸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엄청나게 예뻐서 어렸을 때부터 그 미모가 이 수도 전역에 소문이 났었다고 해요. 유준도 어렸을 때부터 이 사촌 여동생들의 아름다움을 늘 봤을 거잖아요. 그런데 황제가 되자 뭐 사촌이면 뭐 어때? 라는 생각으로 이 사촌 여동생들을 궁으로 납치해서 자신의 여자로 만들고 후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사촌 여동생들이니까 어때요? 성이 똑같은 유씨로 성이 같잖아요. 근데 그게 좀 아무래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지 강제로 여동생들의 성을 은씨, 사씨로 개성을 하게 해버려요. 개성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수기로 삼아서 옆에 둡니다. 당시 이 숙부 유의선은 여기 형주로 나가서 변방을 지키고 있었는데 정말 멋진 분이신 게 변방을 10년이나 지킨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변방을 지키며 나라를 지키고 있는 사이에 자신의 딸들이 궁에 납치돼서 강제로 황제의 후궁이 됐어요. 이걸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유의선은 앞뒤 재지 않고 곧바로 군사를 일으키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급조해서 군사를 일으키다 보니까 제대로 이 실행을 하지 못하고 결국 실패를 하게 됐고요.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은 또 모조리 죽임을 당하거나 또 이 일가들이 모두 멸족당하게 됩니다. 유의선에게는 아들이 16명이 있었대요. 첩도 있고 하니까 그 사이에서 아들이 많이 태어났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16명의 아들을 모두 죽여서 이 유의선의 일가들은 다 멸족당하게 된 겁니다. 자, 정말 후한무치한 모습을 보인 효무제는 정치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신에게 비위를 맞추는 간신들을 중용하고 총애합니다. 시중 안사백이라는 사람은 효무제랑 도박을 해서 일부러 돈을 잃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심을 사서 신복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100만냥을 잃어줬으면 굉장히 큰 투자를 한 건데 이거는 뭐 또 뒤에서 또 이렇게 공작하면 금방 회수할 수 있으니까 일단 황제의 총애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또 효무제는 자신이 아끼는 애첩이나 간신들에게 자주 상을 내렸으니 이걸로 인해서 국고가 텅텅 비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재물이 필요했을 거잖아요. 빨리 걷어들여야 돼요. 그래서 자사 또는 2천석 이상의 녹봉을 받는 관리들에게 자, 나에게 재물을 바치라 라고 명해서 강제로 재물을 뜯어내고 또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파직시키거나 강제로 죄를 물어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하잖아요. 심심하면 신하들에게 나랑 도박 한 판 하자 라고 해서 황제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재산을 모두 빼앗는 이런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대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 이상한 별명을 붙여서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도 술을 마시면서 술 마시기 싫어하는 대신들에게 강제로 서로 술을 마시면서 희롱하는 것을 재미 삼았다고 합니다. 시중 심해무는 술도 안 마시고 농담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너 너무 건방져, 자결해! 하고 명을 내려서 심해문을 죽게 만들고, 그리고 심해문의 세 아들도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황문시랑 종영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몸이 뚱뚱했대요. 그래서 뚱뚱하면 몸을 굽히고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절을 올리는 게 힘들었는데, 황제가 뭐 선물을 하사하거나 하면 이렇게 절을 해야 되잖아요. 일부러 그 뚱뚱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제대로 구부리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계속 물건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구부려서 또 인사하고 또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인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막 낄낄거리고 웃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간신들을 가까이 하니 당연히 또 자신에게 충언을 하는 충신들을 잔혹하게 대했을 거예요. 단양윤 안준이라는 사람은 황제께서 이렇게 사치와 음란 행위를 하시면 아니되옵니다 라고 간언을 하자, 너 그 반란 일으켰던 유탄이란 한패로구나 하면서 죄를 뒤집어 씌워서 다리를 자르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노릉내사 주랑도 제발 정신 좀 차리옵소서 라고 직언을 하자, 너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장례 제대로 못 모셨지 하면서 불효자로 몰아서 또 죽여버립니다. 효무제가 사촌 여동생 납치해서 그 후궁으로 삼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씨를 바꿨는데 그 중에서 은씨로 성을 바꾸었던 여동생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품계가 올라가서 은귀비가 돼요. 그런데 이 은귀비가 사실 강제로 후궁이 되었으니 속병이 들어서 일찍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귀비는 찐사랑이었나 봐요. 그래서 은귀비가 죽었을 때 너무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슬프니,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은귀비가 죽었는데 은귀비가 잘 올라갈 수 있게 복을 해야 하지 않겠냐. 이 대신들에게 너희들이 이 가장 곡을 잘하는 걸 보고 내가 상을 내리거나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자 대신들 중에 유덕원이라는 사람이 황제의 명을 받자마자 가슴을 막 치고 발을 구르면서 정말 마치 내 피부치가 죽은 것처럼 통곡을 하면서 곡을 하고 막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러자 효무제가 어짱 너 진짜 곡 잘한다 라고 감동을 해서 유덕원에게 예조자사 자리를 내렸다라는 것이 이 책에 실려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야사가 실려 있는 소설책 같은 것이긴 하지만 예설 신화에 따르면 유덕원이 그렇게 통곡을 할 수 있었던 게 그날이 사별했던 부인의 제삿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머릿속으로는 죽은 부인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통곡을 했던 것이죠. 자, 효무제는 이제 이 사랑하고 아끼는 은귀비의 묘도 내가 정말 멋지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수십리의 산굴을 파서 아주 거대한 묘를 만드는데,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어서 부역을 하면서 백성들이 막 죽어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은귀비를 위해서 사찰을 세우게 되는데, 은귀비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자란이거든요. 어린 아들 자란을 신안왕으로 봉해요. 그래서 이 사찰 이름도 신안사고 절을 명호를 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은귀비가 관에 묘에 안치되게 되는데, 또 여기서 은귀비는 죽어서도 편히 눈을 감고 쉴 수가 없어요. 은귀비의 관을 서랍식으로 만들어서 시체를 보관해요. 그래서 은귀비가 보고 싶다 할 때마다 가서 관을 열어요. 그리고 은귀비의 시체를 보면서 나 너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 하면서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은귀비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효무제를 대했으며
죽은 후에도 자신을 찾아오는 효무제를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며 그녀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니 조금 소름 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은기비가 사망하고 난 후 그녀를 그리워할 때마다 술을 계속 먹더니 결국은 병을 얻게 된 효무제 유준. 464년 제12년 만에 35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효무제 사망 후 이 유송 황실은 더욱더 피비린내 나는 권력 쟁탈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일단 효무제의 장남이었던 유자업이 16살의 나이로 효무제의 뒤를 잇게 되는데, 유송 황제 최고봉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또 어찌란 우리 유자업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유송의 그 많은 정말 막장 황제들 중 가장 황음무도하고 엽기적인 황제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유자업. 아버지 효무제가 가장 총애한 은기비의 아들 유자난을 또 많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귀비의 아들이니까 효무제는 유자난을 굉장히 사랑을 했고요. 그리고 황후였던 왕헌원, 그러니까 왕항우가 낳은 태자 유자업을 굉장히 싫어했대요. 일단 유자업은 눈매가 굉장히 날카롭고 입이 좀 튀어나와 있으며 목이 너무 길어서 좀 흉하고 귀한 외모를 가졌다 하고요. 성질이 굉장히 급해서 실수가 잦다 보니 아버지 효무제 유준의 질책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 효무제가 서쪽으로 순행을 떠났을 때 유자업은 그래도 아버지한테 잘 보이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아버지 건강은 어떠십니까? 라고 안부 편지를 보냈는데 효무제가 글자가 이따위로 조잡하다니 하면서 아들을 혼내는 글을 보냅니다. 여기에 또 너무 실망했던 유자업이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죄의 글을 올렸는데, 너는 글자도 잘 못 쓰고 평소에 글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고 이렇게 모자라니 앞으로 어찌 내 뒤를 이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더욱 꾸짖는 말로 되돌아오게 되니 아버지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었겠죠. 거기다가 효무제는 자기가 봤을 때 좀 모자라 보이는 유자업을 패하고 사랑하는 아들 유자난을 태자로 삼고 싶다라는 뜻을 신하들에게 내보였는데, 신하들이 어린 왕자를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라고 반대를 해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유자업은 당연히 아버지에 대한 정을 느낄 수 없었고 원망하는 마음을 키우게 되는데, 그런 와중 아버지가 병사하게 되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본 이부상서 최홍종이라는 사람이 춘추 시대에 노소공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조금도 슬퍼하지 않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노소공은 덕정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을 했다. 오늘 보니 이 나라도 재앙이 멀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예언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제위에 오른 유자업, 당시 이복동생 유자나는 겨우 7살이었는데 너 아버지의 사랑 독차지했지? 하면서 유자난을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은기비의 능을 마구 파헤쳐버려요. 유자업은 이 무덤 파헤치는 걸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 위무제 조조가 아무래도 전쟁도 하고 이러니까 자금이 필요해서 이 발구중랑장, 모급교위 같은 관직을 만들었는데, 이 관직이 다른 게 아니라 도구를 전문으로 하는 관직이에요. 가서 무덤 파서 이 안에 있는 부장품 좀 쓸어와 하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알고 있었던 유자업이 나도 그러면 그런 거 할래 하면서 똑같은 그런 도구를 하는 관직을 만들어요. 근데 당연히 신하들이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말렸을 거잖아요. 그런데 워낙 제정신 아닌 유자업은 그런 걸 들을 리 없었고, 이 은기비의 능을 파헤쳤을 때 거기 같이 묻혀있던 이 부장품들을 다 싹쓸이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무덤인 이 경영능도 파헤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태사가 선왕의 무덤을 파헤치면 매우 불길합니다 라고 간언을 해서 나한테 영향을 미치면 안 되지 하면서 그거는 그만두는데,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던지 아버지의 능에다가 분뇨, 똥을 한가득 가지고 와서 막 묘 앞에 뿌리면서 온갖 욕을 퍼붓습니다. 그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었나 봐요. 어느 날 종묘에 갔는데 이 묘의 위패만 모셔 있고 선대 황제들의 그 초상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황제들의 초상화를 그려라 라고 이게 화공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초상화가 다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가서 딱 보고 아버지의 초상화를 봤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놈은 술주정뱅이였다. 술주정뱅이 코가 어떠냐, 빨갛지 않냐, 그런데 왜 초상화에 제대로 그리지 않았느냐 라고 화를 내면서 효무제의 초상화를 다시 그리게 해요. 그래서 화공이 효무제의 초상에 그 술을 많이 먹는 사람 특유의 그 빨간 코를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자, 아버지에게 이렇게 불효하는 아들, 어머니에겐 잘했을까요? 어머니 왕태우가 중병에 걸렸는데도 문병 한 번 가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태우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들 얼굴 한번 보고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 유자업을 좀 데리고 와라 라고 했는데, 유자업이 이 병자가 있는 방에는 귀신이 많아서 사람을 놀라게 하는데 황제인 내가 어찌 갈 수 있겠느냐 하면서 어머니 문병 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자신이 이제 죽을 날이 다 됐는데 자신을 보러 오지 않겠다는 아들에게 당연히 왕태우는 분노를 했겠죠. 그래서 이 궁녀에게 가서 칼을 가져와라. 내 배를 좀 갈라보자. 어떻게 내 뱃속에서 저런 아들이 나왔냐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칼을 가져와라 하고 분통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분을 삭히지 못해서 며칠 뒤 병이 악화돼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이 아들에 대한 원통함이 커서인지 이 아들 유자업의 꿈에 나타나서 아들을 저주합니다. 너는 어질지도 못하고 불효하기까지 하니 황제가 될 그릇이 아니다. 네 아버지도 난폭무도해 하늘과 백성의 원망을 샀고 그 아들 중에는 황제가 될 만한 인물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앞으로 황제는 이 문제의 아들더러 맡게 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송문제, 유일용의 아들들, 그러니까 유자업의 숙부들 중에서 황제가 되는 게 낫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유자업이 이제 꿈에서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는 너무 불길하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대로 있다가는 숙부들에게 뭔가 황제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라는 어떤 암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숙부들을 모두 잡아서 이 황궁에 다 가둬놓고 계속 치욕적인 말을 하고 고통을 주면서 괴롭힙니다.